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빅클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말라가는 이제는 2부와 3부를 오가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유럽의 밤을 밝혔던 말라가는 어쩌다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말라가의 몰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1-12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말라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리그 4위를 차지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스 본선 진출권을 따냅니다. 레알, 바르셀로나, 발렌시아가 굳건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던 시절 이름값도 자금도 부족했던 말라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는데 당시 말라가는 펠레그리니 감독이 지휘하던 팀으로 전술적으로 정교하고 유기적인 팀이었습니다. 팀의 핵심으로 꼽혔던 당시 20세의 이스코는 섬세한 터치와 창의적인 시야로 당시 스페인 언론으로부터 넥스트 다비드 실바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는 전 유럽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시즌을 계기로 레알의 장기 플랜에 포함되는 선수가 되었죠.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주면서 라리가의 복잡한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축구를 보여주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승세의 중심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셰이크 알타니입니다. 알타니의 등장은 말라가의 변화를 상징했고 많은 이들은 이 작은 규모의 팀이 같은 카타르의 자본을 얻게 된 맨시티처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화려했던 말라가의 전성기 뒤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현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2010년 6월 말라가는 클럽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카타르 왕족 출신의 기업가인 알타니가 클럽을 공식 인수하며 단숨에 전 세계 축구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축구계는 중동 자본의 물결이 유럽을 향해 쏟아지던 시기였는데 맨시티는 만수르에게 인수되어 빠르게 강팀으로 부상했고 PSG는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오일머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죠. 말라가에 투자한 알타니는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인물이었고 그는 취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자금 투입에 나섰는데 감독은 검증된 명장인 펠레그리니를 선임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진 선수들이 말라가 유니폼을 입으면서 클럽은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나갔죠. 알타니는 단지 선수 영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훈련장과 클럽하우스 시설을 개선하고 아카데미 시스템 확장 계획도 발표하면서 말라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는데 투자나 선수 구성 및 팬들의 반응까지 말라가는 급속히 확장되는 축구 산업의 흐름 속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스페인 남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완벽했던 계획은 점차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알타니의 투자는 자체 수익 기반 없이 오로지 외부 자본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고 구단 운영은 극도로 알타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보니 그의 승인 없이 어떤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단 내 재정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식 석상 출연도 점차 줄어들었는데 구단 경영진은 불명확한 회계보고와 느린 의사결정 구조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외부 언론은 실체 없는 구단주라든지 투자만 던져놓고 사라진 구단주라는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알타니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UEFA의 FFP 규정 강화였는데 투자만으로 유지되던 말라가의 재정 구조가 자체 수익 구조 부재로 인해 위반 소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알타니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추가 자금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알타니가 갑작스럽게 자금을 차단하면서 그가 약속했던 세계적인 클럽이라는 미래는 단 몇 년 만에 사라졌고 그가 만들어낸 전성기는 그저 신기루였던 것이 되면서 말라가의 몰락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말라가의 재정 상태는 외형적인 화려함과 달리 내부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알타니의 초기 투자로 이적료와 연봉은 유럽 중상위권 수준에 도달했지만 자체적인 수익 구조는 구축되지 않았고 클럽은 해마다 수백억 원 단위의 적자를 반복하고 있었죠. 티켓 판매나 중계권 수입은 여전히 중소 클럽 수준이었고 지역 스폰서십 규모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UEFA는 몇 차례의 검토 끝에 말라가의 유럽 클럽 대항전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발표하면서 이는 말라가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했음에도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었고 구단으로선 단순한 이미지 타격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 손실로 직결되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징계 발표 이후 알타니는 돌연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데 공식적인 발표도 해명도 없었고 단지 구단의 이사회와 재무 담당자들에게 앞으로는 추가 자금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만 남기고 그는 더 이상 구단 경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자금 중단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알타니 때문에 말라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동안 막대한 자본으로 유지해오던 선수들의 연봉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외부 클럽에 지급해야 할 이적료도 지연되거나 체납되면서 UEFA의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죠. 선수단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무너졌는데
당시 다수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클럽은 이들을 지키기보단 현금화 수단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말라가는 단 한 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 신화 멤버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단 내부의 경영도 마비 상태에 빠졌는데 알타니가 이사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주요 예산 승인이나 이적 정책 및 유소년 운영 등 핵심 운영 절차가 전면 중단되거나 극도로 지연되면서 사실상 말라가는 행정적으로는 살아있는 클럽이었지만 운영적으로는 정지된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알타니는 팀을 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말라가가 유럽을 사로잡았지만 구단주는 그 팀을 사로잡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말라가의 클럽 내부는 완전히 침묵에 빠졌고 경기장의 열기는 점차 서서히 식어가면서 말라가는 빠르게 무너지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말라가 팬들은 구단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느꼈고 평생을 함께한 지역 클럽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지역의 것이 아닌 누구 것인지조차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말라가의 홈구장에는 알타니 아웃이라는 걸개가 걸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2019년 알타니가 구단 자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스페인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법원은 그를 구단 운영에서 공식 배제하기에 이르면서 사실상 구단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감독하에 운영되는 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17-18 시즌 라리가 최하위로 강등된 말라가는 2부 리그에서조차 혼란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점점 더 가라앉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라리가 강등은 말라가에게 있어 단순한 1부 리그 탈락이 아니라 구단 전체 시스템의 붕괴가 외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건으로 당시 말라가는 감독 교체를 1년에 2번이나 반복했고 선수단은 20명 가까이 바뀌었으며 심지어 구단 프런트와 의료진조차 대거 이탈하면서 팀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정성마저 상실한 상태였죠. 강등 이후 팬들은 빠르게 승격을 기대했지만 구단은 어떤 투자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단 운영은 더욱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단기 계약 및 임대라는 구성이 반복되었죠. 2부 리그에 머문 채 몇 시즌을 보내던 말라가는 22-23 시즌 결국 2부 리그에서도 강등당하면서 말라가는 스페인 3부 리그로 추락하게 되었고 홈구장의 관중수는 평균 7,000명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그래도 3부 리그로 강등당한 말라가는 지난 시즌 리그 3위에 오르며 승격전에 진출했고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혈투 끝에 극장골로 승리하며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라가의 몰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말라가의 몰락 이야기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자본에 취약하고 경영 없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다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다시 일부로 올라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